네, 청와대까지 위협하고 나선 북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북한이 연일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에서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선포한 대로 극악무도한 대조선 인권 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리기 위한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네, 이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북한 반응 연일 과격해지고 있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북한 반응을 보면 18일에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20일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가 안전하리라 생각하는가? 라면서 청와대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은 인권 광란극, 미중의 대응전이 이어질 것이다. 표현이 상당히 현란하고 위협적인 그런 표현을 썼는데 북한이 왜 청와대까지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시기마다 강경파가 어쨌든 목소리 커지느냐 그렇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에나 있을 텐데요. 일단은 북한의 이제 김정은 제1비서 북한의 표현으로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유엔 인권 결의안이 북한의 고위층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한 것이거든요. 언급을 한 상황이고 이름을 이제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최고 존엄에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내부에서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일종의 충성 경쟁으로 다다를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에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이제 도발을 시사하는 이런 발언들은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그 북한에 대한 인권 그 결의안 자체가 이제 권고되는 이런 그 모습을 봤을 때 북한이 사실 바랬던 것은 북한 스스로도 어떤 정상적인 그 국가로서 일정한 여러 가지 그 외교적 무대에 등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봉쇄되는 이런 입장에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 상황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 상태를 나름대로 그 중요한 전환의 그 빌미로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북한의 어떤 체제에 대한 위협이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자유이권으로서 대항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가장 목전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어떻게 본다면 이것을 주도를 했고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앞으로 있을 그 위협을 감수해라라고 하는 가장 목전에 있는 그 대상자인 우리 그 대한민국에 나름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중국 쪽은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지금 언급에서 나오지만 그 미국을 그 대상으로 해서 다각적인 어떤 이제 전략을 이끌어 나갈 공산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성명 내용의 순서를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쪽을 먼저 비난한 게 아니라 순서는 미국, 그다음이 일본, 세 번째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아무래도 유엔 그 대북 인권을 북한이 먼저 봤을 때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도와준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가 됐는데 이 북한이 그쪽 입장에서 보면 배심 좋게 미국을 직접 제일 우선순위로 겨냥한 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미국을 거론하는 것은 어쨌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이제 어쨌든 북한의 스스로의 자존심을 높인다는 그런 인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을 거론했다는 것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후에 이런 것에 반발하면서 도발을 할 경우 도발의 대상은 결국 이제 우리 대한민국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도발을 직접적으로 감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물리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도발을 감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획득하고 신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또 청와대까지 거론한 그런 효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제 서울 불바다 발언이 처음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바다가 이제 핵 불바다 발언으로 더욱 강화가 됐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도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그 공갈 비슷하게 이제 무뎌지는 면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위협이라는 게 실제화된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보태세나 이런 거는 뭐 경각심을 갖고선 계속 유지해야 되고 감시 체계는 계속 돌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북한의 그 대외적인 어떤 그 협박 비슷한 것들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지금 유엔에서 채택된 거는 제3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연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이것을 회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거는 이제 본회의, 그러니까 총회와 이제 안보리라고 하는 절차를 남겨놓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분위기가 계속 무르익어간다 그러면은 사실 총회에서의 어떤 결정이 날지에 대한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안보리에 갔을 때 자기네들의 어떤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만 계속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자기네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화두가 오르는 것 자체가 네. 히스테리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쯤에서 한 번쯤 끊어가자 내지는 뭐 자기네들이 상투적으로 잘 쓰는 그런 용어들을 이용해가지고 미국, 일본, 한국 이 지금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좀 날려야겠다 이런 식의 어떤 보관들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게 뭐 도발 가능성에 대한 뭐 위험 같은 것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지적 도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발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 이제 뭐 저강도 수준의 도발과 그렇죠. 그 고강도 수준의 도발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연평도를 다시 뭐 도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입장에 상당히 그 치명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